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일이 있어서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찍어서 미리 일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좀 찍어 놓고 예약을 해두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외부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좀 미리미리 제가 찍어 놓고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 열심히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소대성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고 문제도 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도 많이 이제 실리는 그런 작품이에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니까 함께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인물에 대해서 우리 소설이라고 하는 갈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뭐 인물의 유형이라든지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은 승상이 술에 취하시어 책상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에 고기도 낚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이제 승상이 나오는데요. 이 승상이 누구냐면 이 작품이 소대성전이잖아요. 대성이의 조력자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승상이 대성이의 조력자가 되는 거고요. 이분이 잠깐 졸았어요. 그러면 이제 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에 들어가서 어디에 가게 됐냐면 조대에 가게 됐어요. 이 조대는 낚시터인데요. 이 낚시터는 내가 꿈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 위에 상사로운 기운이 어렸거든. 이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오죠. 나아가 보니 청룡이 조대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방공의 속건을 깨달으니 일장충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이제 신비로운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용이 나타났죠. 자, 이 용이 바로 이 현실에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바로 소대성이죠. 자, 그래서 이 청룡이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이 허공이 이제 솟아났는데 깨달으니 일장충몽이더라. 한바탕 이제 꿈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신이 항홀해서 죽장을 짓고 원령상 조대로 나아가니 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 시냇가에 놓고 버들 그늘에 의지하여 잠이 깊이 들었다라고 돼 있죠. 이 나무 베는 아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소대성이라고요. 그죠? 자, 이 보니까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기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가 줄줄이 흘러서 뒷밤에 가득하니 그 추리함을 측량치 못하나 그 중에도 은은한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늘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외양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그죠? 되게 더럽게 생겼어요. 의상이 남루하고 막 찢어지고 막 머리털이 막 머터도서 혹시 아세요? 예, 막 흩어져 있고요. 그죠? 검은 때가 막 줄줄줄 흘러내리고요. 오, 엄청 더러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고 옷에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면서 잠 깨기를 기다리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승상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죠. 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인물의 행동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외양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승상이 이 아이를 안 깨우죠. 그리고 더럽게 이 옷에 되게 이가 많았는데 그 이를 잡아 죽이면서 이 아이가 잠 깨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죠. 이런 분 없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돌아 누우면 탄식왈
자, 아이가 탄식을 하네요. 무슨 탄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형산 백옥이 들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보겠느냐. 여상의 자치 조대 있건만은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 없고 와룡은 남양에 누웠으되 삼고초려한 유황숙의 자치는 없으니 어느 날에 나를 알아줄 일 있겠느냐라고 지금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이거 돌입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돌이네요. 여기 형산의 백옥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형산에서 나는 백옥인데요. 이 백옥 같은 아주 어질고 착한 사람이 이 돌 속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는 사람, 누가 이제 백옥인지 누가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문왕을 만나서 자신의 뜻을 이제 펼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왕, 이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는 그런 임금의 그림자는 없고, 이 와룡은 제갈량이잖아요. 그죠? 자, 이 제갈량은 남양에 누웠으되 상고초려한 유황숙 유비잖아요. 이 훌륭한 또 인재를 알아보는 그런 인물의 자치가 없으니까 누가 나를 알아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 같은 인재를 아무도 못 알아보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하니 그 소리가 웅장하여 산천이 울리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력 부분 줄거리에서는 이 승상이 이 소대성을 자기 집에 묵게 해요. 데리고 와요. 그리고 딸을 결혼을 시키는 거죠.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지만 근데 승상이 이제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죽자 그 아들들이 대성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성은 영보산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다가 호왕이 난을 일으킨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중략 부분 줄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시면은 한 동자가 마중을 나와서 물어와 상공의 해동 소상공 아니십니까? 동자 어찌 나를 아는가? 소생이 놀라서 묻자 동자가 답왈. 자, 이 소생은 바로 소대성입니다. 자, 이 소대성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주동인물이고요. 전형적인 인물이고요. 평면적인 인물입니다. 자, 우리 그 인물을 나눌 때 주동인물, 반동인물 이렇게 나누거든요.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이 주동인물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인물이고, 반동인물은 주인공하고 대립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아주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에 따라서도 전형적인 인물하고 개성적인 인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고전 소설에서의 인물 유형들은 전형적인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특정 부류나 계층의 공통적인 성격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이 소생은 영웅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 변화에 따라서도 평면적인 인물이랑 입체적인 인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고전소설의 특징인데, 이 고전소설에서 평면적인 인물 유형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격의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물을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대성이가 주동인물이자 전형적인 인물이자 그리고 평면적인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자, 이 노야가 바로 누구냐면 승상이에요. 아까 승상 죽었다고 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 죽은 승상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대성이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거든요. 자, 노야라 하시니 이는 니신고라고 물어봅니다. 아이 어찌 어른의 존호를 알리리까? 들어가 보시면은 자연히 알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존호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칭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른의 그 이름을 말하기가 힘들다. 들어가 보면 알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생이 동자를 따라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청산의 불이 명랑하고 한 노인이 자줏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 책상을 의지하여 앉았거늘 생이 보니 학발 노인은
청주 이승상 일러라. 자, 이 한 노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 승상이라고요. 이 승상이 이제 죽어서 이 도포를 입고 자줏빛 색깔의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죠. 자주 색깔도 굉장히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거든요.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고 그다음 책상을 의지해서 앉아 있는데 이 그 소대성이가 보니까 이 노인이 바로 이승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생이 이제 생각을 하되, 승상이 지금 죽은 지 별세하신 지가 오래이거늘 어찌 이곳에 계신가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 소대성하고 이 초월적인 존재인 이승상의 만남을 위해서 설정된 공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승상이 반가워서 손을 잡고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나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하고 동자를 명하여 저녁을 재촉하여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리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왜냐면 아까 이제 그 가운데 부분에 이제 그 중략대 그 생략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서 이 승상의 자식들이 소대성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인군자는 말과 행실이 바르고 점잖으며 덕이 높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용문에 오르는 거는 출세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출세를 하면 딸과 신의를 좀 잊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갑주 한 벌을 내어주면서 이 갑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내게 유익하고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 검이 뚫지 못하니 천하에 얻기 어려운 보배라. 그대를 잊지 못하여 정을 표하나니 전장에 나아가 대공을 이루라. 그죠? 지금 갑주를 주시면서 되게 얻기 어려운 보배니까 이거를 네가 전쟁에 나가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생이 자세히 보니까 쇠도 아니요 편갑도 아니로되 용의 비늘같이 광채 찬란하며 백화 홍금포로 안을 되었으니 사람의 정신이 황홀한지라 엄청 대단한 그런 물건이겠죠. 그죠? 그래서 생이 매우 기뻐 물어 자, 여기 보면 되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기쁘다라고 하는 건 인물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범상치 아니하니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는 천공의 조화요 기신의 공력이라. 이름은 보신갑이니 그 조화를 헤아리지 못하리라. 다시 하라 무엇하리요. 자, 그러니까 엄청난 대단한 그런 물건이니까 그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헤아리지 못한다. 알 것까지는 없으니까 잘 입고 다녀라. 뭐 그런 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승상이 답하시고 차를 내어서 서너 잔을 마신 후에 승상왈 자 이제 칠성검과 보신감을 얻었으니 말리 청총말을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당당한 기운을 걷잡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보통 보면 영웅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이제 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갑옷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영웅의 3대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지금 적장은 천상 나타 제자 익성이니 북방 호국왕이 되어서 중원을 침노하니 지혜와 용맹이 범인과 다른지라. 여기 나오는 이 호국왕은 반동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도 전형적인 인물이고요. 평면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호궁왕은 나쁜 놈이죠. 그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나쁜 놈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이 사람도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 소대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소대성도 그냥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계에서 내려온 인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승상이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리 청총말을 얻을 길이 없으니 어찌 공명을 이루니까. 자, 그러니까 두 개는 자기가 이제 얻었는데 이 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이 묻자 승상이 답왈.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다. 그죠? 이 칠성감하고 보신감에 이어서 지금 청총말을 얻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이 오래되었으나 중국은 익성을 대적할 자 없으며 황제 지금 위태한지라 머물지 말고 바삐 가라. 그래서 할 말이 없었으나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머물지 말고 바삐 가라고는 해놓고는 또 자고 가라네요. 지금 이제 밤이 깊긴 했는데 할 말은 많은 것 같아요. 예, 할 말은 되게 끝이 없는데 밤이 깊었으니까 좀 약간 자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책상을 이제 의지해서 누우시니 생도 잠깐 졸더니 호련히 찬 바람 기러기 소리에 깨달으니 승상은 간데없고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가 놓였거늘 좌우를 돌아보니 소나무 밑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꿈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 보통 보면은 이런 이제 영웅 소설에서는 꿈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호련한 뭐 찬 바람이라든지 뭐 기러기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그 고전 소설이 주는 비현실적인 요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기가 이제 깨어나 보니까 소나무 밑이었던 겁니다. 뭐 이런 영웅 소설들은 대부분 끝은 다 어떻습니까? 행복한 결말이죠. 예, 그래서 영웅적인 그런 면모로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제는 고난을 극복하고 지위를 회복한 영웅의 활약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제도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윗글의 승상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승상. 그죠? 1번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가 있군. 자, 2번 나이 어린 소생에게 자신이 범한 가후를 시인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허함을 볼 수 있군. 소생에게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 있군. 청총말을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생에게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군. 살아서는 소생을 도왔지만 죽은 몸으로 소생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한결같은 성품을 느낄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인물과 관련된 이 문제들을 좀 읽을 때는요. 인물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전체에서 이 승상은 주인공 대성이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 그리고 심리, 태도 이런 것들은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 속에서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판단하는 데서 사건의 맥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보통 보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사건의 맥락에서 자꾸 벗어나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인물의 말과 행동에 담겨있는 성격, 심리,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몇 번인가요? 그쵸?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을 보시면 승상은 나무 베는 아이의 어떤 추리한 모습을 보고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옷에 그 있는 이를 잡아주면서 아이가 잠을 깨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승상의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따뜻한 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대성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번 달은 제가 소설 읽기를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고전소설 읽는 게 좀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제가 고전소설 위주로 해서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